불로소득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주식이 불로소득인가요? 마음고생은 고생이 아닌가요? 불로소득이 나쁜 거라면은 불로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에서 그건 보상 안 해주나요? 런하 반갑습니다. 아무리 예고했던 일이었지만 삼성전자 장중 7만원도 깨지고 자꾸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 그놈의 슈퍼사이클, 그놈의 10만전자, 반도체는 산업의 쌀, 이런 수식어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에 거의 전 국민이 노예화 돼가지고 여기에 막 희노애락이 막 다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주주가 무려 500만이에요. 부산 전체 인구보다 많고 인천 전체 인구보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가 970만이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주변에 2명에 1명꼴로 무조건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다. 게다가 이 500만 명 중에서 미성년자가 37만 명. 그러니까 내 새끼 앞날을 위해서 자식 이름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준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안 갖고 있겠습니까? 진짜 이거 함수로 만들면 분명 이거 코릴레이션 성립할 텐데,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날은 인터넷 쇼핑 매출이랑 골목 상권 매출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 빠지는 날은 특히 뭐 8만전자, 7만전자 이렇게 주요 가격대 붕괴된 날 있잖아요. 확실히 소비도 감소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증권 계좌 내 돈 손실 났는데 아무래도 좀 살려둔 것도 미루든지 아니면 뭐 2개 살 거 하나만 사든지 이런 식으로 퇴근할 때 집에 이제 치킨 사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세 식구다 보니까 뭐 한 마리는 좀 모자라고 2마리는 좀 남고 그러면 그냥 한 마리만 사고 마는 그런 식이죠. 거기다가 카카오, 이 카카오 주주는 154만 명인데 아마도 3050,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한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카카오 주식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전 국민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깔려 있는데 이게 뭐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어떤 쿠폰이나 포인트 구매하듯이 카카오 주식을 사는 데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크게 심리적 허들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카카오 주식 좀 보세요. 최고점 17만원인데 17만원 갔다가 조정받아가지고 15만원 갔을 때 야 이거 저가 매수 기회다 해가지고 왕창 이때 달려든 동학개미들, 그때 야 17만원에서 15만원 가니까 왜 이렇게 주가가 싸 보이지? 쓸어 담은 주린이 분들, 이때 이 15만원이 10만원 초반까지 한 30%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것도 아마 데이터 보면은 카카오 규제 이슈 나오고 그때부터 후두둑 떨어진 카카오 주가, 아마 그때 이후로 카카오 캐릭터나 이모티콘 매출도 동반 감소했을 거예요. 아니 주식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리 호감이었던 카카오 캐릭터도 꼴 보기 싫은 거죠. 뭐 라이언, 어피치, 무지, 평소에는 막 귀엽고 사랑스럽다가 이제는 보기만 해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라이언 그 수염 뽑아버리고 싶고, 막 어피치 속눈썹 막 불로 태우고 싶고, 무지 그 귀때기를 그냥 고등학교 때 그 폭력 교사 선생님이 귀 잡고 막 귀에서 우두둑 막 연골 부러지는 소리 날 때까지 막 귀 잡고 흔들 식으로 진짜 잡고 막 그러고 싶죠. 지금 늘 얘기하지만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위험하다는 의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제학에서 주식을 유가증권이라고 불러요. 있을 유자의 가격 가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종이 쪽지라는 소린데, 삼성전자 지금 7만전자 깨졌다고 장중에 막 패닉이 일어나고 막 직장에서도 표정 관리 안 되는 사람의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칸에 들어가서 이거 보는 사람의 난리인데, 삼성전자 주가 액면가 100원입니다. 아직도 이 7만원도 지금 이 가격을 정당화할 만한 명분이 없고요. 만약에 뭐 명확한 근거, 이 100원짜리가 왜 7만원에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있다고 해도 이게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아무리 전망 좋다고 해도 선반영이야.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늘어난다. 슈퍼사이클 피크 아웃이야. 환장하죠 이거. 그런데도 뭐 은행에 돈을 넣으면 돈이 녹는다고요? 제로금리라서 손해라고요? 아니 국가에서 원금 보장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은행 예금으로 돈이 녹으면은 주식으로는 돈이 증발을 하는 셈이죠. 돈이 증발을 합니다.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사라져요. 아니 거기다가
주식 배당률하고 은행 예금이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 수익률 비교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하루에도 30%씩 원금이 날아갈 수 있는 게 주식인데 1년에 그까지 배당 뭐 한 3, 4% 받는다고,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막 두들겨 맞다가 약 발라주면은 따뜻한 손길 막 이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오너 일가가 왜 주식을 팔려고 내놨겠어요? 아무리 상속세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주식 담보대출 받아도 되는데 왜 주식을 팔겠냐고요. 상속세를 매년 얼마씩 분할 납부하기로 했는데 국세청에다가, 아무리 삼성전자가 우리 입장에서는 우량주네 뭐 대형주네 시총 1위 기업이네 해도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시세가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오너 일가도 주식을 팔기로 한 거죠. 만약에 주식담보대출 받았다가 반대매매 걸려가지고 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속세 어떻게 내요? 상속세는 약속된 기일에 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당연히 위험자산하고 매칭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있잖아요. 법원에서 이혼 소송할 때도 부동산은 그 재산 분할 시점을 판결 시점으로 나누지만 주식은요, 혼인 파탄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주식 가치라는 거는 결코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일단 피하는 게 좋다. 이런 해석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지금 원자재하고 에너지를 선두로 해서 이제 전방위로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발 공급 차질, 그 다음에 석탄, LNG 지금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북반구에 겨울이 옵니다. 인구 대부분이 살고 있는 북반구에 이제 겨울이 온다고요. 벌써 추워요 지금. 거기다가 연준 테이퍼링. 이제는 지표 부진 불확실성도 우리는 도저히 사정을 봐줄 때가 아닌 것 같다. 금리 인상 로드맵 그대로 실현시키겠다. 이게 연준 입장이죠. 좋아요.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죠. 이미 다 들은 겁니다. 악재도 선반영이다. 그래, 좋아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건 누가 뭐래도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개인들 중에서 진짜 핵심적인 이벤트가 뭐냐면은 바로 양도세. 이 양도세 대상인 그 개인 주주들 중에 큰 손들이 이제 또 눈치 게임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증시의 새로운 지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먼저 이게 주식에 양도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12월 말 기준 종목당 이 평가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20% 이상의 세금을 때립니다.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보유분을 다 합쳐가지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니까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 계좌 다 까야 됩니다. 이제 가족회의 해야 돼요. 몰래 주식 갖고 있다가 10억 넘어가지고 대주주 간주돼가지고 양도세 때려 맞으면은 가정의 평화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양도세입니다. 그런데 12월 말이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네. 아직 멀었네. 이러기에는 지난해 경우 보면은 그때도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 투자자들 주도 장세였는데 이게 이제 12월 말 앞두고 한 달 앞당겨서 11월 달부터 매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개인 매물이 2조 1천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큰 손들, 그러니까 양도세 대상 우려자, 이 사람들이 12월에 임박해서 팔면은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미리 상황 봐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주식을 다 던진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에도 11월부터 이미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종목들 차트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해 그런 경험이 있는데다가 지금 10월 초부터 장이 불안하니까 이런 양도세 회피 매물이 생각보다 일찍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개인 지분율이 크게 늘어난 종목들을 보면 이게 다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리서치를 해서 알아본 건데, 그러니까 팩트입니다. 개인 지분 증가 상위 종목들이 있어요. 1위부터 쭉 나열하면 금호석유, 동부하이텍, DB하이텍으로 이름 바뀌었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대한유화, NC소프트, LG디스플레이. 진짜 환장할 종목들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참. 그 다음에 코스닥 보면 컴투스, 어보브 반도체, 게임빌, 삼천당 제약, 다나와, 원익 IPS, 그리고 애증의 5G 장비주 KMW.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하고 마바라들이 줄기차게 떠들어가지고 내가 안 갖고 있어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익숙한 종목들 여기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능동적으로 재료와 이슈와 뉴스를 대해야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 시절이 있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를 안 봐요.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어. 낮에 뉴스를 언제 보느냐? 바로 전날 저녁에 다 봅니다. 이를테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재계 거물급, 그리고 명동의 큰손들, 저녁 때쯤 되면 이만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다 내일 나올 뉴스들 미리 스크랩해 놓은 거. 이걸 다 미리 알고 시장 대응하는 사람들의 전략과 장중에 실시간 뉴스, 종목 뉴스에 막 도파민을 지배당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든 개인 투자자들과의 싸움이 어떻게 페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 정보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저와 함께 매일 저녁 7시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정보 민주화를 실현합시다. 내일 벌써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이 옵니다. 정부에서는 내일 수요일 아침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엽니다. 드디어 출범하는데 정부하고 민간이 함께 위드 코로나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그야말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미 다 올라가지고 지금 들어가기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오프닝 관련주 있는데 이 중에서 약간 지금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광고, 여행항공, 카지노 이런 거 말고요. 자, 그리고 내일 수요일 산업부에서는 AI하고 5G 기반 서비스 로봇 융합 모델 실증 사업 출범식을 가집니다. 키워드가 벌써 AI, 5G, 로봇 관련주들 증시에 다 있습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 2차관은 글로벌 RE100 참여기업 간담회. RE100이 뭐냐? 무슨 미녀 아리아리동동 뭐 이게 아니고요. 영어로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여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가지니까 지금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참여 기업들이 지금 풍력 태양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약간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대체 에너지 발전을 좀 대안으로 제시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또 LNG인가? 벌써 올해만 7배가 올랐는데. 자, 내일 과기부는 생명체와 상호 교감이 가능한 초소형 소프트 로봇 개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을 예정인데, 야, 로봇이 내일 여러 번 나오네요. 그 다음 내일 수요일 역시 과기부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폐 플라스틱을 줄인다라는 캠페인 공개하고, 그 다음에 내일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 차량도 무공해차로 본격 전환한다.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스쿨버스, 학원차 다 이제 친환경차로 전환한다고. 다음 문체부는 위드 코로나 대비 여행업계 회복 지원 정책 본격 가동. 위드 코로나도 또 내일 계속 반복적으로 뉴스플로우 창에 강조될 키워드네요. 미리 대비합시다. 그 다음에 내일 해수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 이제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부터 저궤도 위성까지 관련 기술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부는 내일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를 가집니다. 증시는 이렇게 꺾일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벤처 스타트업에는 밀물이긴 합니다. 아직 썰물 아니에요. 당연히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무슨 벤처 투자 이런 업종이죠. 다음 내일 수요일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요즘에 장이 하도 불안정해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가을 하면 또 가축 전염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디지털세 관련해서 매출 발생국의 과세권을 부여하는 요 디지털세 채택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여기 부과 대상입니다. 여기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하는데 중국의 지금 전력난부터 G20 재무장관들, 중앙은행들 할 얘기가 많을 것이고, 특히 이제 신흥국들은 지금 벌써 금리 인상을 2번, 3번까지 올린 국가들도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올해 2번 올려야 되고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는데, 과연 유로존하고 미국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금리 정상화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아시아 유일 자원부국 뉴질랜드 금리 올려버렸습니다. 기습금리 인상하면서 그날 우리나라 장중 오후에 갑자기 환율 급등했고 외국인 매도세 쏟아졌죠. 이거 다 제가 그 전날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대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및 2021 탄소 중립 엑스포가 나옵니다. 참 지금 같은 때 탄소 중립, 수소 이런 거 참 귀에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국가 지대계니까요. 그 다음 내일 컨퍼런스 하나가 또 있는데 2021 소부장 뿌리 산업기술 대전, 그리고 내일
경제 지표는 9월 고용 동향 나오고 그 다음에 ICT 수출입 동향까지 9월분 나옵니다. 지금 고용 뭐 어떻게 될지 아시죠? 결국은 그래서 기본소득이 답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니다. 여기서 더 이상 부채 늘리면 안 된다. 지금 청년들까지 어떤 정책 포퓰리즘에 물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또 전직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들기도 하고 어쨌든 불로소득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주식이 불로소득인가요? 마음고생은 고생이 아닌가요? 불로소득이 나쁜 거라면은 불로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에서 그건 보상 안 해주나요? 다음 8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도 내일 나오고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도 나오는데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것도 민간에서 곡소리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비록 8월 지표지만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내일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또 경제 일정 하나가 5G 기반 메타버스 대국민 체험관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이 있네요. 메타버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겁나요. 메타버스가 대세라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반영이야 피크아웃이야 요 한마디면 그냥 막가버리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델타 변이도 어느 정도 잡히고 일본도 그리고 유럽도 다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싱가포르도 위드 코로나 선언해서 여행주 항공주 막 급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래도 가상현실보다 진짜 현실이 좋지. 어떤 대안으로서의 메타버스 현실은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직접 사이판 가가지고 태양 아래서 야자수 그늘 바닷소리 듣고 물 담그고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아요? 다음 내일 전기차 충전기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한다는 경제 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 오너들의 최대 스트레스는 바로 충전. 솔직히 전날 야근하거나 아니면 뭐 회식 있어가지고 술 많이 먹고 밤 늦게 막 힘겹게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전기차 충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뱅뱅 돌다가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깜빡 잊고 충전 안 하고 아니면 몸이 힘들어서 충전 못하면 다음날 차가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충전기기 단자 이 표준화 하는데 10년 걸렸고 요즘은 이제 어디 가나 뭐 무선 충전도 있고 충전으로부터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는데 휴대폰 충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 무려 20년 걸렸습니다. 내일 OECD 원유시장 보고서가 나오네요. 지금 중요하죠. 유가가 이제 80불 넘어섰고 100불도 가시권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공과금 다 올라가고 무엇보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합니다. 우리 가게에 쓸 수 있는 돈이 가만히 있어도 줄어든다고요. 다음 내일 밤에 빅 이벤트 하나는 또 FOMC 의사록 공개. 과연 테이퍼링을 밀어붙일까? 비록 지난 과거 지사의 이벤트긴 하지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위원 연설이 또 내일 저녁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미국 물가 중요한데 골드만삭스에서 성장 전망을 후려쳤어요. 갑자기 박명수 말투가 나왔는데 소비 둔화 우려 그 이면에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내일 중국 9월 무역 수지 나오고 유로존의 8월 산업 생산, 일본의 8월 핵심 기계 수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역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이 유로존 에너지 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이게 독일 탈원전에서부터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풍력 발전에 25% 전력 생산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또 바람이 안 불고 막 여러 가지가 겹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일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보니까 바이오리더스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백신의 동물 실험 결과를 여기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일 한국 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 행사도 열립니다. 이거 뉴스플로우에 크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제4차 재생합성연료 e퓨얼이라고 하죠. e퓨얼 연구회가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 광융합 엑스포 국내 최대 규모 LED, OLED, 레이저 등 광 관련 제품 전시회인데 LED 하면 또 우리가 선반영 피크아웃의 조상격이라고 할까요? 그렇잖아요. 다 LED, 폴리실리콘 다 이런 거 이제 대세라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급 과잉이야 피크아웃이야 박살. 다음 내일 인사이드 3D 프린팅 전시회가 또 있고요. 이제 3D 프린팅이 뭐 제조업은 물론이고 건설, 우주항공, 메디컬까지 확대됩니다. 이거 3D 프린팅 관련주는 내일 조금 주목을 해도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K카가 신규 상장에 나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스타트합니다. 세계 최대 펀드 운용사 블랙락 자산운용 그 다음에 델타 항공 요거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 매칭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JP모간 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리고 인포시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내일 나올 뉴스를 미리 노을 배송으로 저녁마다 배달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보민주화에 귀한 저녁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우리도 싸워봅시다. 오늘 힘든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반해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 거기에 대한 제 주관적 해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서 한번 또 반성을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